민재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해외 파병지에서의 마지막 밤. 내일이면 드디어 고국으로 그리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특수부대 소속이었던 민재는 지난 1년 동안 중동 지역의 한국 대사관 경비와 현지군 훈련을 담당했습니다. 파병 기간 동안 그는 2번의 위험한 작전에 참여했고 한 번은 대사관을 겨냥한 테러 시도를 막아내기도 했죠. 그의 임무는 대외비였기에 아내 소영에게도 자세히 말할 수 없었지만 매일 보내는 짧은 메시지만으로도 그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그는 자주 이렇게 생각했죠. 365일. 그 긴 시간 동안 민재의 머릿속은 항상 가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영의 미소,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폭염과 모래폭풍이 가득한 이국 땅에서 이 모든 것이 민재에게는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소영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내일 돌아갑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소영의 답장이 점점 뜸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고 생각했지만 간혹 늦은 시간에 찍힌 읽음 표시가 민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민재는 이런 생각을 떨쳐내려 노력했습니다. 곧 만날 테니까요. 군용기에서 민간 비행기로 갈아타고 민재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한국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뭘 할까? 어머니께 드릴 중동 전통 수공예품은 잘 챙겼는지, 소영에게 줄 특별 주문한 반지는 어디 뒀는지,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정리하던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재야, 엄미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들렸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듯한 떨리는 목소리였죠.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곧 집에 도착할 거예요. 아니, 그게 집에 오지 말고 요양원으로 와줄래? 민재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원이라니요? 어머니는 몸이 불편하신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요양원이라니.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소영이는요? 그건 만나서 얘기하자. 너무 놀라지 마렴. 통화가 끝나고 민재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집이 아닌 어머니가 계시다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소영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응답은 없었고 불안감만 커져갔습니다. 택시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이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1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었지만 뭔가 모든 것이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민재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1년 전과는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기력이 쇠하신 어머니의 모습에 민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민재가 다가가자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구나, 우리 아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여기 계세요? 소영이는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을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소영이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어느 날부터는 아예 외박을 하더니 결국 한 달 전 짐을 싸서 나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놓고 연락도 끊었다고요. 처음에는 내가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았단다. 하지만 이젠 어머니의 말씀에 민재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영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머니와 자신을 이렇게 버리다니. 소영이가 누구랑 만난다고 했어요? 늘 부자라며 자랑하던 남자였어. 차도 좋은 걸 타고 다니더구나. 하지만 뭔가 수상했어. 민재는 그 자리에서 소영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죠. 다음 날 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군인 신분증을 보여주며
관리실에서 예비키를 받아 문을 열자 낯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집안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듯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소영의 옷장은 텅 비어 있었고 서랍장 안에는 낯선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 속에서 소영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재가 없는 동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옆에 있는 남자는 비싼 양복을 입고 고급스러운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늘 원하던 부유한 생활을 제공해주는 사람인 듯 했죠. 민재는 소영의 친구들에게 연락해 보기로 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유일하게 전화를 받은 친구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민재 씨. 하지만 소영이가 만나는 그 남자, 사실은 사기꾼이에요. 부자인 척하지만 실상은 여러 여자에게 돈을 뜯어내는 사람이라고 해요. 소영이한테 말해줬지만 듣지 않더라고요. 충격이 충격을 더했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아내는 사기꾼과 바람을 피우고 어머니마저 버렸다니.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처가 민재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군에서 배운 자기 통제력이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부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소영과 그 사기꾼의 정체를 밝혀내고 어머니와 자신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일찍 일어나 소영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정보 수집과 추적 기술을 활용하여 소셜미디어 계정, 공통지인들과의 대화, 심지어는 소영이 자주 갔던 카페와 식당까지 찾아다녔습니다. 그의 군인으로서의 훈련과 경험이 이런 상황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체계적이고 냉철하게 마치 작전을 수행하듯 정보를 모았죠. 세 번째 카페에서 마침내 소득이 있었습니다. 바리스타가 소영과 그 남자를 알아보았고 그들이 자주 오는 시간대까지 알려주었습니다. 보통 오후 3시쯤 오세요. 그 남자분 항상 비싼 시계 차고 다니는데 신기하게도 계산할 때마다 카드가 안 된다면서 여자분이 계산하더라고요. 이 정보는 민재에게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는 카페 근처에 자리를 잡고 기다렸습니다. 특수부대 훈련 중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이 기다림이었습니다. 민재는 몇 시간이고 움직이지 않고 표적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죠. 정확히 오후 3시 소영과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소영은 민재가 떠나기 전보다 훨씬 화려해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 비싼 액세서리. 그리고 그녀 옆에 남자는 확실히 부자처럼 보였지만 뭔가 과장된 느낌이었습니다. 민재는 그들을 몰래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쇼핑몰, 그 다음은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소영과 그 남자는 승강기를 타고 올라갔고 민재는 로비에서 주변을 살피다 경비원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기 올라간 남자분, 혹시 이 아파트 주민인가요? 아니요, 그분은 여기 살지 않아요. 자주 오는 손님이긴 한데 이상하게 항상 다른 여자분들과 함께 오시더라고요. 이 말에 민재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남자는 확실히 사기꾼이었고 소영은 그의 또 다른 피해자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영의 행동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선택했고 그 선택으로 가족을 배신했습니다. 며칠 동안의 추적 끝에 민재는 그 사기꾼 남자의 진짜 신원을 알아냈습니다. 권태민 45살. 여러 여성들에게 투자를 미끼로 돈을 갈취하는 전과자였습니다. 소영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투자했고 심지어 민재와 함께 모아둔 저축까지 털어 권태민에게 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민재의 파병 수당까지 권태민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재는 어머니의 의료비와 생활비를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소영에게 보냈는데 그 돈마저 권태민에게 흘러들어간 것입니다. 민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복수심.
이제 그는 단순히 진실을 알아내는 것을 넘어 이들에게 합당한 벌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소영이와 그 남자의 일을 모두 알아봤어요. 알고 있단다. 그 애도 결국 속은 거지? 네, 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니와 저를 버린 것이 정당화될 순 없어요. 제가 벌을 줄 겁니다. 복수는 너를 더 아프게 할 뿐이야, 민재야. 복수가 아니라 정의예요, 어머니. 제가 흘린 땀과 눈물로 번 돈으로 어머니는 요양원에 버려지고 소영은 사기꾼과 호화롭게 살았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난 내 편이란다. 다만 너 자신을 잃지 않길 바랄 뿐이구나. 민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걸 바로잡을 테니까요. 민재는 권태민에 대한 정보를 더 수집하기 위해 그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군 시절 인맥을 활용해 권태민의 전과 기록을 입수했고 그가 지난 10년간 수십 명의 여성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돈을 갈취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최근 그가 새로운 타겟을 물색 중이라는 정보였습니다. 이런 정보 수집 과정에서 민재는 우연히 한 여성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아, 현재 성공한 연예기획사 대표였죠. 그녀는 과거 권태민의 피해자 중 한 명이었지만 이후 스스로 일어나 성공한 케이스였습니다. 민재는 수아를 만나 권태민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로 결심했습니다. 연예기획사 앞에서 수아를 기다리던 민재는 그녀가 나오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수아는 다름 아닌 그의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습니다. 민재 오빠, 정말 오빠 맞아요? 수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맑고 따뜻한 오래전 민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목소리. 수아, 너도 알아보는구나. 당연하죠. 오빠를 어떻게 잊겠어요. 근데 정말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들은 근처 카페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아는 이제 유명한 사업가이자 연예인 매니저로 자신의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경영학을 전공하며 춤과 노래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가 꿈을 이룬 것이죠. 항상 오빠가 응원해줬잖아요. 수아는 분명 성공할 거야 라고. 그 말이 큰 힘이 됐어요. 민재는 수아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대학교 시절 그들은 서로에게 첫사랑이었습니다. 민재는 수아보다 4살 많은 선배였고 수아는 늘 그를 오빠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군입대와 이후 특수부대 발탁, 그리고 수아의 유학으로 둘은 자연스럽게 멀어졌죠. 근데 군인이 되셨다면서요? 지금 휴가 중이세요? 민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의 배신, 어머니의 상황, 그리고 자신이 알아낸 권태민에 대한 정보까지. 잠깐, 권태민이라고요? 그 이름 제가 아는 사람 같은데. 수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재는 수아 역시 권태민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언급했고 수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대학 졸업 후 그 사람 때문에 큰 빚을 졌었어요. 하지만 그때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죠. 어떻게 하셨어요? 군에서의 인맥으로 그의 전과 기록을 봤어. 내 이름이 있더라. 수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일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전환점이기도 했어요. 그 이후로 다시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민재는 수아의 강인함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권태민에게 당한 일을 딛고 일어나 더 강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수아야, 내가 권태민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소영이도 그렇고 다른 여성들도 그렇고 그의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 무슨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오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싶어?
하지만 그 전에 그가 갈취한 돈을 되찾을 방법을 찾아야 해. 수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기획사에는 법무팀이 있고 저도 그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요. 민재와 수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결연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재와 수아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권태민의 사기 행각을 폭로하기 위한 작전을 세웠고 소영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재는 자신의 마음이 점점 수아에게 기울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아의 강인함과 따뜻함, 그리고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민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점점 민재의 마음속에서는 소영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보다 수아와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함께했습니다. 아직 소영과의 일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감정을 키워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상처받은 마음의 위로일 뿐인지, 민재는 이런 생각들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민재와 수아는 권태민의 사기 행각을 폭로하기 위한 계획을 착실히 진행했습니다. 수아의 법무팀과 함께 민재는 권태민의 과거 피해자들을 찾아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또한 권태민이 현재 접근 중인 새로운 타겟에게도 미리 연락해 경고했죠. 모든 증거가 충분히 모였을 때 그들은 소영에게도 진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점점 깊어지는 수아와의 관계 속에서 민재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는 여전히 법적으로는 소영의 남편이었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아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민재는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민재는 수아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강변을 걸으며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아야, 솔직히 말하자면 나 지금 혼란스러워. 소영과의 일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 내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옳은 건지 모르겠어. 수아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게 걱정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만난 건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리고 오빠는 이미 소영 언니에게 배신당했잖아요. 오빠가 새로운 시작을 찾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마음이 불편해. 마치 내가 복수를 위해 너를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수아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게 진짜 오빠 마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오빠 자신을 너무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거 아닐까요? 민재는 수아의 말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 왔고, 이제는 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시간이었습니다. 내 말이 맞아. 이건 복수가 아니야. 진심으로 너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해. 저도 그래요, 오빠. 그 순간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아의 법무팀에서 권태민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곧 한국을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동안 모은 돈을 해외로 빼돌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해. 권태민이 도주하려고 해. 민재와 수아는 즉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들은 소영에게 연락해 만남을 요청했고 동시에 경찰에도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소영과 만났습니다. 소영은 민재와 수아가 함께 나타나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재? 그리고 누구죠? 제 이름은 수아예요. 권태민의 전 피해자죠. 소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재와 수아는 권태민의 진짜 정체와 그의 사기 수법, 그리고 그가 곧 한국을 떠날 계획이라는 정보를 소영에게 알렸습니다. 처음에 소영은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민재가 수집한 증거들과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을 보여주자 점점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럴 수가. 태민이 날 속였다고?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민재는 냉정하게 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너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여성들에게 같은 말을 했어. 그리고 너는 그의 말만 믿고 우리 가족을 버렸지. 어머니를 요양원에 처박아 두고 내가 보낸 돈마저 그에게 갖다 바쳤어. 소영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는 눈이 멀었나 봐. 태민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했어. 이미 늦었어. 민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찰에 증거를 제출했고 곧 권태민이 체포될 거야. 너도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어. 특히 내 군인 수당을 불법으로 유용한 혐의로.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공범? 아니, 난 몰랐어. 그냥 태민이 말하는 대로 했을 뿐이야. 법정에서 하게. 지금 당장 태민이 어디 있는지 말해. 그가 도주하기 전에 멈춰야 해. 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권태민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강남의 한 호텔에서 다음 표적이 될 여성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재와 수아는 즉시 경찰에 이 정보를 전달했고 함께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대기하던 민재는 권태민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민재는 수아와 눈짓을 교환한 후 권태민에게 다가갔습니다. 권태민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권태민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바빠서요. 누구시죠? 소영의 남편입니다. 권태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도망치려는 순간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 그를 체포했습니다. 권태민은 저항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난 아무 잘못도 안 했다고. 민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를 속이고 어머니를 버리게 하고 내 돈을 갈취한 것 모두 증거가 있습니다.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시간입니다. 권태민이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민재는 어느 정도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의 옆에 선 수아가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오빠. 정의가 이루어졌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 완전히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소영도 결국 피해자였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선택이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수아에게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복수를 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파. 소영이 우리 가족에게 한 일을 용서할 수 없어. 수아는 민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건 당연해요.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오빠와 어머니, 그리고 우리. 민재는 수아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진정한 사랑과 이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소영과의 이혼을 진행할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 함께 하자.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오빠? 응, 정말이야. 내가 내 인생에 다시 나타난 건 운명이었나 봐.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권태민의 체포 이후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지난 15년간 비슷한 수법으로 수십 명의 여성들에게 약 20억 원을 갈취한 전가 10범의 사기꾼으로 밝혀졌습니다. 소영도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그녀 역시 피해자라는 점이 인정되어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민재는 소영과의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동시에 어머니를 요양원에서 모셔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셔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집안에는 아직 소영의 흔적이 남아있어 어머니께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래요? 제가 모시고 살게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이니? 내가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절대 아니에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우리 함께 새 출발해요. 수아도 민재의 결정에 적극 찬성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같이 요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요. 그날 오후 민재는 요양원 측과 상의하여 퇴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어머니의 짐을 정리하고 임시로 구한 아파트로 모셔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정의 따뜻함을 느끼는 어머니는 감격스러워 하셨습니다. 다시 가족과 함께하니 마음이 참 편하구나. 민재는 새 집을 구하는 동안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임시 거처를 꾸몄습니다. 수아도 틈틈이 도와주었고 세 사람은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편 권태민의 체포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소영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녀가 군인 남편이 해외 파병 중일 때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고 사기꾼과 내연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소영은 직장에서도 해고되었고 친구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권태민이 소영에게서 가져간 돈은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이미 그 돈을 호화로운 생활과 도박에 탕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영은 경제적으로 몰락했고 그녀가 살던 고급 아파트도 월세가 밀려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소영이 민재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민재야, 제발 도와줘.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왜 너를 도와야 하지? 내가 우리 가족에게 한 일을 생각해봐. 알아.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 하지만 지금 당장 머물 곳도 없고 돈도 없어. 부탁이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줘. 민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소영을 미워했지만 그녀가 길거리에 나앉는 것까지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달치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 달치 월세만 지원할게. 그동안 직업을 구해서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 그리고 이혼 서류에 서명해. 이건 마지막이야. 앞으로 내 인생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소영은 울면서 동의했고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민재는 약속대로 한 달치 월세를 지원했지만 그 이후로는 소영과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민재에게는 이제 수아와 어머니 그리고 그들과 함께할 새로운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는 소영과의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제 복수심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재는 수아에게 청혼했습니다. 한강변에서 첫 키스를 나눴던 그 자리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습니다. 수아야,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을 함께 써내려 가자. 나와 결혼해 줄래? 수아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오빠. 함께하고 싶어요. 그렇게 민재는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장을 시작했습니다. 배신과 상처를 딛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어머니도 두 사람의 결정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셨고 세 사람은 이제 한 가족이 되어 함께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민재와 수아는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아는 자신의 기획사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틈틈이 민재와 어머니를 챙겼습니다. 그녀는 자상하게 어머니의 건강을 돌보았고 민재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도 도왔습니다. 특수부대 경력을 살려서 보안 컨설팅 회사에 지원해보는 건 어때요, 오빠? 수아의 제안에 민재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 경험과 리더십을 살려 국제보안 컨설팅 회사에 지원했고 중동 지역의 위험평가 전문가로서 그의 경험을 높이 평가받아 좋은 조건으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민재는 수아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함께하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오빠. 두 사람의 결혼식 날이 다가오고 있을 때 민재는 권태민의 재판 결과를 전해 들었습니다. 권태민은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도 받았습니다.
비록 그가 갈취한 모든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었지만 민재는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에 만족했습니다. 소영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과거에 화려했던 생활은 이제 꿈처럼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민재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민재는 더 이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민재와 수아는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어머니는 앞자리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고 두 사람의 친구들과 지인들이 모여 이 특별한 날을 축하했습니다. 민재의 특수부대 동료들도 참석해 신랑을 축하해 주었고 수아의 연예계 인맥들도 화려한 축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민재의 서약에 수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기다려온 행복의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하나가 되었고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결혼식 후 민재는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그럼 내 아들이 이렇게 행복한데 내가 어찌 행복하지 않겠니? 민재, 수아, 그리고 어머니. 세 사람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어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흐릿한 기억으로 남았고 그들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결혼 후 민재와 수아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넓은 집을 구입했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민재의 새 직장은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했고 수아의 기획사도 더욱 성장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배신의 상처를 넘어 새로운 행복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권태민의 다른 피해자들 중 몇몇은 민재와 수아의 도움으로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수아는 자신의 기획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했고 민재는 그들이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요. 수아의 말에 민재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자. 결혼 후 1년 민재와 수아의 가정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민재는 보안 컨설팅 회사에서 중동 지역 팀장으로 승진하여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수아의 기획사도 아시아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여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어느 봄날 수아는 민재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빠, 우리 곧 셋이 될 것 같아요. 민재는 잠시 수아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아가 자신의 배를 가리키자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모가 된다고? 기쁨에 겨워 민재는 수아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어머니도 이 소식을 듣고 한박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내가 할머니가 되는구나. 이렇게 행복할 수가. 민재는 아버지가 된다는 생각에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자신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특수부대 시절의 긴장감과 파병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그가 평범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는 밤늦게까지 이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걱정돼요? 수아가 그의 마음을 읽은 듯 물었습니다. 응,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군대에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 오빠는 분명 멋진 아버지가 될 거예요. 오빠가 얼마나 따뜻하고 강인한 사람인지 저는 알고 있어요. 오빠의 군 경험은 오히려 우리 아이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수아의 말에 민재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수아야. 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임신 소식이 알려지자 주변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민재와 수아는 아기를 위한 방을 꾸미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손수 아기 옷을 뜨개질하셨습니다. 가족 모두가 새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며 설레었습니다. 권태민은 감옥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과거 사기 행각이 모두 밝혀지면서 그는 다른 재소자들에게도 미움을 받았고 결국 감옥 내에서도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때 즐겼던 호화로운 생활은 이제 좁은 감방 안에서의 고독한 시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갈 무렵 수아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민재는 처음으로 아들을 안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토록 작고 여린 생명이 이제 자신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름은 뭐로 할까요? 희망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좋을 것 같아.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그럼 소망은 어때요? 우리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 같으니까. 소망. 정말 좋은 이름이네. 아들 소망이의 탄생으로 민재와 수아의 가정은 더욱 완전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손자를 무척 사랑하셨고 소망이는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재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특수부대 군인으로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던 그가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배신과 상처로 시작된 여정이었지만 결국 그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품에는 새로운 생명, 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소영과 권태민은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욕심과 거짓으로 인해 무너졌고 이제는 후회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민재는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발견하고 새로운 행복을 찾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국 다시 돌아온다. 민재는 아들을 안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여정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그 결과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배운 강인함과 인내력이 인생의 시련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소망이가 민재의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마치 약속하듯이 그 작은 손길에서 민재는 미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고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써내려갈 것입니다. 배신의 아픔을 딛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낸 민재의 여정. 그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